정보톡 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쑥둔방 원장님이신 박교호 원장님 모시고서 뇌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 항상 이렇게 젊으세요. 젊게 살아야죠. 네, 그런 마음이셔서 그런지 뵙기에도 참 젊으세요. 네.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신데 오늘은 이제 뇌질환에 대해서 다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뇌질환 하면 이 종류가 어떻게? 뇌질환이라는 것이 네. 참 굉장히 다양하고 네. 수없이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쉽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이제 두통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네. 있고 이제 뇌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듣기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중풍이라든가. 중풍이 뇌질환의 하나인가요? 네. 왜 그래요? 이 뇌에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중풍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중풍은 바로 목경추 위에서 뇌로 올라가는 어떤 그 혈관에서 뇌를 건드렸을 때 네.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 그때 그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나 증상이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군요. 얼굴 모습이나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그렇죠. 근데 손을 그렇군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른 질병도 그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파킨슨병 같은 거라든가 네. 이런 거는 또 수족의 흔들림이 와요. 네. 근데 하여튼 모든 병은 이 뇌에서 그렇군요. 컨트롤을 하고 뇌에서 생기는 거고, 그것이 또 어디서 생기냐면 뇌혈전이라든가 이런 뇌출혈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중풍도 많이 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풍이 오면은 네. 사람은 거진 인생은 스탑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미리 네. 그거는 예방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네. 예방을 해서 그 질환을 갖다가 없애야지. 일단 중풍이 왔을 때는 사람은 이 신체적으로 50% 이상이 데미지가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풍으로 인해서 죽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단지 좀 불편하죠. 물론이죠. 너무 불편하죠. 네. 그 중풍이 온과 동시에 그 본인이 받는 네.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화병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 화병이 생기면은 그 화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중풍 오면은 오래 못 살아요. 아유, 우리 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중풍 걸리실 일이 없으시죠. 매번 아니죠. 예방하시고. 그렇죠. 예방하냐고 네. 제가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항상 젊게 네. 사시고. 그리고 제가 뭐 믿지는 않지만은 네. 항상 저 자신이 기도하는 게 네. 나한테는 정말 네. 중풍은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네. 그만큼 중풍이 걸리면 정말. 네, 중풍 걸리면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도 절대 제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그거 정말 화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듣는데. 네. 그래서 네. 중풍은 미리 네. 중풍이 왔을 때도 물론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네. 중풍이 오기 전에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 중풍이 꼭 연세가 이렇게 어느 나이가 되셔야지만 오는 증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꼭 나이라고 따진다면은 참 애매한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중풍 오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아, 그런가요? 네. 과다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라든가 네네. 이런 환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기가 상승했을 때 네. 예? 그때 혈이 뇌로다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방해를 받았을 때 네. 그 혈관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풍이 올 수가 있고 네. 뇌혈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또 머리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걸 네. 일종의 촉진이라고 그러는데 네. 머리를 만져봤을 때 머리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때는 정말 빨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뇌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뇌질환의 종류도 참 많네요. 뭐 두통, 어지럼증이 뭐 이렇게 다 시작이 됐는데 많죠. 예. 그러면 이 중풍, 뇌출혈, 뇌일혈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지만 네. 그 초기 증세가 네. 뭐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나요? 지금 촉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짚어보시고 뭐 하시면 가늠해서 아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처음에 이렇게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처음에 반응은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 다 틀려요. 네. 그러나 이제 심한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가끔. 네. 그리고 어지럼증이 올 수가 있고 네. 또 이 목이 조금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목 쪽이요. 네. 네. 목이 이 후두 쪽에 네. 이쪽이 좀 거북한 목경추. 게 올 수 있어요. 후두 쪽, 네. 목경추 부분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좀 메스꺼움이라든가 네. 이런 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중풍이 전조증이라는 거는 참 다양해요. 이 눈 시야도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중풍으로 네. 인해서요? 네. 아, 왜 그러면 그렇군요. 중풍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두통이 심할 경우는 시야에 장애가 옵니다. 아, 네. 약간의 두통은 시야에 장애가 안 오지만은 네네. 심한 두통일 경우에는 시야에 장애가 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진 안 보이는 정도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예? 그랬을 때는 얼른 어떠한 치료를 빨리 해야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시야가 한번 그야말로 안개가 심한 안개가 낀 것 같이 안 보인다거나 네. 그러와 같이 이 두통이 함께 왔을 때 네네. 견디기가 어려운 정말 고문 이상의 현상이에요. 네. 그럴 때는 일단 전조증이 왔다고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뇌질환의 처음에 증세에서 두통과 어지럼증, 그다음에 안개가 끼듯이 눈에 심하게 그런 증세가 왔을 때는 증상이 보여질 때는 이거 조금 나에게 적신호가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거나 그쵸. 아니면 그때부터 좀 네.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개가 중풍하고는 네. 이 심장의 문제점하고는 네. 거의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뇌질환 하면 중풍, 뇌출혈, 뇌일혈과 같은 이렇게 심각한 그런 증세들을 일컬어서 네. 뇌질환이다라고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뇌질환을 거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증세들이 있고 네. 수십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심장 질환과 함께 또 연관도 되어 있다라는 그쵸.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 뇌질환에 대해서는 이 내용 전달이 무궁무진하네요. 저희가 요번 1시간으로는 다 전할 수가 없고요, 원장님. 물론이죠. 네, 다음 시간에 그 좀 세부 사항으로 짚어서 들어가고 심장질환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박교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건강쑥돈방 웹사이트에 오시면요. 더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쑥둠.com, SSUKDDUM.com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